내년 4.15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선거전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차 사고 이후 후속 사고가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커져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공적 운영비를 사적으로 이용한 원장을 비롯해 120건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15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선거전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8명. 예비후보 등록은 이들 8곳 선거구가 있는 곳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후보 등록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도당은 첫날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자유한국당 강원 도당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 없는 두 곳 지역구에서는 원외 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6곳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소속 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상 내년 1월 15일까지 의정보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의정보고회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을 돌릴 수 있고 문자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두르기 등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도내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첫날 20명 가까운 인물이 출사표를 던지며 21대 총선을 향한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8개 팀 16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도내 모든 경찰서에 구성하고 불법선거 첩보 수집 강화와 함께 엄정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선거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알거나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후속 사고가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커지는데 고속도로 사고 직후 신속히 현장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방호벽과 부딪힌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남성이 모자를 흔들며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하지만 소진호를 보지 못한 후속 차량은 남성 근처에서야 가까스로 차선을 바꿉니다. 자칫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 때마침 출근하던 경찰관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불꽃 신호기를 이용해 차선을 통제합니다. 이후 도로공사 직원들도 합세해 2차 사고 없이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딱 목격했을 때 금방 인지를 못했고 일반 운전자들도 똑같으리라 생각을 해서 사고 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구비되어 있던 불꽃 신호봉으로 사고 수습 때 썼던 불꽃 신호기입니다. 이렇게 불꽃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당황한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내달리는 차량 때문에
종종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엔 블랙 아이스 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우선 사람은 갓길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고 그 후에 112나 119 그다음에 보험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한다면 사고 현장에서 최소 100m 정도는 간격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대란을 겪으면서 유치원 자체의 자정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감사 적발 건수와 회수 금액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회계를 내 돈처럼 사용하는 부정행위는 여전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도내에서는 32개 유치원에서 12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원주 A 유치원 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친언니를 사무 직원으로 고용해 2년 동안 급여와 퇴직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유치원은 개인 토지의 재산세를 3년 동안 유치원 회계에서 냈다가 감사 기간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비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월급을 근로계약서보다 10만 원씩 올려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급수당으로 1,200만 원을 더 받고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B와 C 2개 유치원 원장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유치원 사무 직원으로 채용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되고 행정적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밖에 개인 대여금 상환과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거나 학기 중 해외여행을 간 사안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대란이 일었던 작년보다는 부정행위 적발도 줄고 회수 금액도 9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나 적립금처럼 잘못 쓰인 돈 17억 원을 자진 반납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우수 사례도 발굴됐습니다.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생 실습비 등을 부수입으로 잡아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꼽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주요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등의 영향으로 재난사고가 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강릉과 동해 삼척을 휩쓴 태풍 미탑.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주택 피해가 컸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1,030여 동이 잠겨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 주택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은 곳은 90여 가구로 가입률은 8.7%에 불과했습니다. 기상이변 등으로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난사고가 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저조합니다. 전국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평균 20.2%, 강원도는 11.1%에 불과합니다. 온실의 경우도 전국은 7.6%, 강원도는 17.4%로 가입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료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가입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52.5%에서 92%까지 풍수해 보험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재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피해 정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달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중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중복 안 하는 걸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를 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보험 가입 활성화의 방해 요소가 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앞으로 재난 피해가 더 커질 것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풍수해 보험 가입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하는 등 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 인수 합병이 본격화되면서 통신 3사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지역 방송의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상파, 특히 지역 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MBC 방송 광고 매출은 5년 새 35%나 감소하는 등 지역 방송은 수년째 심각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정부 발전 기금이 있지만 40억 원 남짓한 예산을 43개 지역 방송사들이 쪼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광고 수익의 급감으로 인해서 지상파 사업 시장 내에서의 교차 보조는 이미 한계에 봉착을 했고, 반면 국내 유료 방송 플랫폼 시장은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LG U+의 CJ 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가운데 현재 정부 심사를 받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와 T 브로드 간 기업 결합이 성사되면 통신 3사가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들 통신사들이 수도권 위주의 대형 콘텐츠에만 의존한다면 앞으로 지역 콘텐츠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통신들이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지역성이 갖고 있던 최소한의 것들도 사라지게 될 거다. 이에 따라 지역 방송을 위한 공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요즘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다루는 지역 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언론이 살지 못한다면 지역 민주주의마저도 또 지역민들이 의 권력 감시 기능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희망연대, 언론노조는 지역 MBC와 민방, 케이블 방송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와 정부의 지역 방송을 위한 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정부의 국방개혁 작업에 대해 접경 지역 주민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상생발전 협약을 가졌습니다. 강원도지사와 국방부 장관, 도내 5곳 접경 지역 군수와 부군수는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상생발전 협약식을 갖고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 지역 피해 최소화와 군장병 복지 증진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후속 실무 협의를 담당할 상생발전협의회는 내년 1월 중순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의회 대표가 국방부 국장급으로 강원도가 요구했던 국방부 차관급보다 하위직으로 결정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잘 도출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평균 가구원 수가 오는 2047년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47년까지 시도별 장래 가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강원도 내 가구 수는 2017년 기준 61만 9천 가구에서 30년 뒤인 2047년 74만 1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가구별 평균 가구원 수는 2017년 2.31명에서 2047년 1.86명으로 19.4% 감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원군의 올해 파프리카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파프리카 수출 물량은 지난해 2,076톤보다 60% 이상 늘어난 3,400여 톤으로 수출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철원군은 파프리카 수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4억 원을 들여 2개 수출단체의 선별 시스템 개선과 소포장 라인 설치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 농약, 병해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강원도교육청이 청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모레까지 반부패 청렴 주간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렴 콘텐츠 공모전 작품 전시를 비롯한 문화 행사에 이어 모레는 철원고등학교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렴 골든벨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